필라테스 팀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가봅니다. 팀 필라테스는 저를 포함한 이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기 전에 사용자 수에 따라 타 서비스 9가지를 조사했는데 기존 영양제 추천 어플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일부 영양제 추천 어플은 OCR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라멘트 어플에서는 사용자가 영양제의 통이나 포장지의 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영양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사진으로 영양제를 입력하고 입력된 영양제 간의 조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 이름을 읽어서 제품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영양제는 입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제를 추천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영양제들의 조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개별 영양제만을 고려해서 추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자세한 함량 정보를 살펴보면 영양소 함량이 부족한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또한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리뷰 데이터에는 제품의 효과 및 부작용, 섭취 편의성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시태그 형태로 제공되어서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쉽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효능을 찾아내거나 피하고 싶은 부작용을 필터링하여 선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리뷰 데이터에서 추출 가능한 알약의 크기, 제품의 맛이나 향과 같은 특징들은 기존 추천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존 서비스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크게 3가지에 주목하여서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인식을 활용하여 영양 성분표의 영양 함량 정보를 직접 읽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별 추천 방식과는 달리 다른 영양제들 간의 조합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조합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LLM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리뷰 데이터에서 추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과정에 직접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추천 서비스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필라이즈 사이트에서 웹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총 732개의 제품과 45만 7,500개의 리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한 데이터의 기본 통계 및 수치 분석 결과입니다. 건강도 및 정보별로 아이템 수는 면역 기능, 피부 건강, 혈액순환, 혈당 개선 순으로 많았고 리뷰 작성자의 성별은 약 6대4의 비율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영양 성분표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영양제의 영양 기능 정보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서비스에서 인기 있는 영양제의 영양 성분표 이미지를 직접 수집하였고 AI 허브에서 OCR 데이터 중 건강 기능 식품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추출하여 총 300장을 수집하였습니다. 영양 성분표는 왼쪽 이미지와 같이 줄글 형태와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서는 이미지와 쌍을 이루는 텍스트 데이터도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과 표 형식을 나누어 구축하였고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 된 경우에는 키 이름이 1일 섭취량당 함량이고 그에 대한 값으로 각 영양 성분과 함량 정보를 기준으로 나누어 입력하였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표로 된 경우에는 각 영양 성분이 키가 되고 그에 맞는 함량 정보를 값으로 입력했습니다. 앞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셋의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 OCR 모델과 VDU 모델을 호불호 정하였습니다. OCR이란 과학 문자 인식으로 이미지나 사진에서 문자를 인식해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줄글 형태의 데이터셋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저희 데이터셋은 줄글 형태뿐만 아니라 표로 된 형태의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형식의 문서 이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VDU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클로바의 도넛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학습에 대한 결과입니다. 줄글 형태 데이터셋에서 영양 성분과 함량 정보를 모두 잘 읽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 형식의 데이터셋에서도 각 영양 성분과 함량 정보를 잘 읽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개발한 어플에서 사용자가 현재 섭취 중인 영양제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어서 도넛 모델을 통해 사용자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영양제의 조합을 추천하기 위해 GA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생물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을 모방해서 만든 최적화 방법론으로 최적회를 도출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GA의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으로 여러 개의 진이 모여 하나의 크로모즘을 생성하고 이 크로모즘들이 모여 하나의 세대를 이룹니다. GA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최적회를 탐색하는데 다음 세대로 갈 때 기존 세대에서 우수한 크로모즘을 그대로 선택하고 사용자가 정한 비율만큼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을 진행하여 그중 우수한 크로모즘을 다음 세대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세대만큼 반복하여 최적회를 도출해 나갑니다. 현재 보이는 크로모즘은 영양제의 조합을 도출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크로모즘 각각의 G는 바이너리 밸류로 나타냅니다. 이때 1이면 해당 영양제가 선택되었다는 의미로 따라서 두 번째 크로모즘은 2번, 3번, n번 영양제가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조합별로 피트니스 스코어를 계산해서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를 도출합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골고루 채우기 위해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기존에 먹던 영양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 최대 2개의 영양제만 선택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영양제에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섭취하는 영양 성분의 수와 그 비율을 최대화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적은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비타민 B2, 엽산, 루테인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조합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로스오버 확률은 30%로 2포인트 크로스오버를 진행하였고 뮤테이션의 확률도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세대 중 우수한 20%와 크로스오버 중 우수한 20%, 뮤테이션에서 우수한 10%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나머지 50%는 랜덤으로 생성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었습니다. GA에서는 총 4가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영양제 함량 정보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라에서 있는 영양제 데이터의 함량 정보와 리뷰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크롤링하였고 그중 리뷰가 20개 이하인 제품들은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는 3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단위를 통일시키고 식물 추출물과 같은 지역적인 성분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필수 영양소에 해당하는 성분만 고려하였습니다. 이어서 비타민 B3와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같이 동일한 영양소는 값을 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도면 모델의 결과를 CSV 파일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는 GA의 피트니스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 영양 성분별로 유저의 성별, 연령, 임신 여부에 따른 평균 필요량과 상한 섭취량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영양제가 어떤 건강 범위에 해당하는지 카테고리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앞서 크롤링을 통해서 저희는 총 711개의 영양제 함량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에게 조합을 추천할 때 711개의 모든 영양제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용자와 관련된 영양제만을 프로그램으로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관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는 마트에서 기저귀를 구매하는 고객은 맥주를 구매한다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기저귀와 맥주 간의 연관성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건강 고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외에 다른 특정 건강 고민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약 사용자가 등 건강, 장 건강, 스트레스 및 수면을 선택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건강 고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영양제만을 조합에 생성하도록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영양제가 711개에서 591개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A를 한번 실행했을 때 하나의 처리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을 이용한 별별 처리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서브 옵티멀 조합을 도출했습니다. PTS 스코어가 100스텝 이상 향상이 없을 경우에 조기 종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9세 여성이 앞서 언급한 3가지 건강 고민에 관심이 있다면 이와 같이 11개의 조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15개를 멀티 프로세싱 진행하였지만 11개의 조합만 나온 이유는 4가지에 대해서는 최저값이 아닌 페널티 값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런 고객에게 11개의 영양제 조합을 추천해 줄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더 최적인 조합을 선택해서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LLM을 이용한 추천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영양제의 구매 패턴을 가진 다른 사용자와의 구매 정보를 추천해 활용하기 위해 크롤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구매 패턴을 보인 유저 프로파일링 및 가상 구매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였습니다. 크롤링한 데이터 중 함께 본 제품들 정보를 활용해 네트워크로부터 커뮤니티를 추출하는 로웨인 메소드를 이용해 그래프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영양제의 유저 성별과 연령이 표시된 리뷰 데이터와 아이템 효능, 건강 고민 정보를 활용해 유저 프로파일링을 진행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건강 고민 및 아이템 효능과 부작용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행들을 전처리해 주었고, 앞선 과정에서 구한 클러스터 아이디, 성별, 연령, 아이템의 효능 정보와 같은 행들끼리 묶어 유사한 특정의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고민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서 성별과 연령이 같고 건강 고민 정보가 일치하는 행들을 묶어서 최종적으로는 특정 성별과 연령대의 공통된 건강 고민을 가진 유저들이 어떤 검색 패턴을 보였는지 나타내 총 2832개의 유저 유형을 생성해냈습니다. 추천 시스템의 기본 아이디어는 유저와 아이템의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고 부가적인 유저 및 아이템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LLM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그래프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라 기법으로 파인튜닝한 기존의 그래프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은 다른 LLM 기반 추천 시스템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 GLM 모델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LLM 모델은 코알파카 모델을 사용하였고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다비트 양자화 기법을 적용한 큐로라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인풋 프롬프트는 GLM 모델에서 활용한 형식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저 정보와 더불어 이전에 구매한 3건의 아이템들에 대한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두 아이템은 그 아이템을 구매한 다른 유저의 정보와 함께 메타패스로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과 비교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유저가 구매했던 아이템을 추천하도록 타겟 라벨을 지정하였습니다. 20분류 모델을 정의하여 아웃풋으로는 두 아이템 중 어떤 아이템을 추천할지 답변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유저 정보로 건강 고민 정보와 아이템 효능 정보를 넣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사용자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 고민 정보와 아이템 효능 정보는 대부분 그 요소의 길이가 5 이하로 3개의 건강 고민 및 아이템 효능 정보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풋 형식에 맞게 유저의 가상 구매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유저는 건강 고민 및 효능 정보를 3개씩 입력받기에 이 길이에 맞춰 데이터의 핸들을 확장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공통된 유저끼리 묶고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서 유저 속성이 중복되는 핸들과 작한 유사도에 따라 유저 정보가 유사한 핸들은 제거해줬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 고민 및 효능 정보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구매한 아이템들의 건강 고민 정보가 일치하는 핸들도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의 유저 또는 아이템의 편향된 정보를 학습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랜덤 샘플링과 구매 건수 정교화를 통해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A와 B 둘 중에 무엇을 추천할지 물어보는 과정에서는 타겟 레벨 비교분이 될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동떨어진 특성의 영양제가 아니면서 유저가 구매하지 않을 법한 집합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특정 클러스터 아이디에 속하는 유저 그룹들이 구매한 아이템 범위 분홍색 경계 안에서 유저와 동일한 영양제를 구매한 다른 유저가 구매했던 영양제들 범위 하늘색 경계 밖에서 비교분을 설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287건의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GLL의 인풋 프롬프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그래프 정보를 담은 질문, 맥락,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인풋 프롬프트를 사용했고, LLM이 특정 시퀀스 순서에 로버스트하도록 2개의 메타 프롬프트 정보 및 A와 B 토큰 순서가 일치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델 훈련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결과 비교적 빠른 수정 속도를 보였고, 최종적으로는 약 93%의 정확도와 0.98의 AF 스코어에 수렴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모델이 인풋 데이터의 어느 문단 정보에 집중하여 아웃풋을 내는지 어텐션의 정보를 평균을 낸 것으로 유저가 구매한 영양제 정보, 동일한 영양제를 구매한 또 다른 유저 정보를 골고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저의 취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리뷰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타 기반 검색이 가능한 파이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리뷰에서 추출한 제품 특징 정보를 인베딩에 업로드하였고, 그때 해당 제품의 브랜드와 이름, 건강 고민 정보들을 함께 사용합니다. 제품의 일반 특성 정보가 해당 건강 고민 정보의 제네럴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 고민 정보마다 주요 특징 사이 유사도를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특성 정보란 전략의 크기, 포장의 편리성, 향의 유무를 말합니다. 파이콘의 코사인 유사도만 사용할 경우에는 냄새가 심해 먹기 힘들다, 비린향이 나서 속에서 올라온 것과 같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로버틀 모델을 이용하여 의미 기반 유사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앱 구현 과정입니다. 오른쪽 이미지 같이 사용자가 선택한 건강 고민 3개에 대해서 주로 원하는 아이템 효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 고민과 아이템 효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취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특성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적은 경기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라운드의 5게임을 통해 1등과 2등의 순위를 확정하고 이후 1, 2라운드의 패자를 경기를 진행하여 총 7경기로 전체 순위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모델을 수업하여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아키텍처입니다. 유저로부터 기본 인적사항과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 함량 정보를 도넛 모델을 통해 입력받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GA를 통해 영양제 함량 정보를 고려한 여러 조합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아이템들에 대해 유저가 원하는 효능 정보를 선택하게 하고, GLN이 어떤 아이템을 더 선호할지 추천합니다. 추천을 진행하는 동안 유저로부터 GA에서 도출된 아이템들에 대해 원하는 일반 특성 정보 순위를 입력받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유저의 질환 정보를 고려하여 섭취해서 안 되는 영양소가 들어간 제품을 제거하고, 유저에게 적합한 상위 3개의 조합을 질환에 따라 유의해야 하는 영양소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앱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성별과 나이를 입력하고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현재 관심 있는 건강 고민 3가지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만약 기존에 섭취 중인 영양제가 있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영양 함량 정보가 담긴 표를 직접 사진으로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G 알고리즘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한 G 알고리즘이 진행 중이고, 이전에 언급드린 것과 같이 90세대 이후 100세대 이상 최적화의 개선이 없어서 조기 종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를 보면은 페널티 값을 제외하고 최적 조합 11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는 제시된 선택 기준 원하는 효능 정보를 선택하고 더 선호하는 영양제의 특성을 골라서 우선순위를 입력합니다. 챗봇이 제공하는 2개의 선택지 중 더 선호하는 것을 지금 고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기피하고 싶은 영양제의 특성도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종 영양제 조합을 도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3개의 조합을 추천하며 각각 사용자 질환 정보를 바탕으로 복용 시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해줍니다. 이상 필라나시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